본인 소유가 아닌 건물을 임대하실 적에는요, 반드시 3년 동안 제주에 이미 내려오셔서 사셔야 되는 경우고요. 그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에 대비해서 숙박료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숙박률이 또 저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품실을 작은 공간이라도 2층에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PD님. 네, 제가 좀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오늘은 농어촌 민박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 사항이 궁금한데, 이제 건물을 완공한 다음에는 사업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에 대해서 좀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PD님처럼 처음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일 먼저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을 하는 면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관리하는 면이 있을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손님을 응대하는 또는 홍보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대로 먼저 행정상, 서류상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제주도에 입도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큰 호텔이나 이런 리조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펜션,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건물을 임대하실 적에는요, 반드시 3년 동안 제주에 이미 내려오셔서 사셔야 되는 경우고요. 내 건물에 내가 영업을 하실 적에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주소 이전을 해 놓으셔야만 바로 준공이 된 이후에도 영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각 읍면 사무소에 농어촌 정책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 가시면 농어촌 민박업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 계세요. 담당자분한테 여쭤보시면 어떠한 것들을 서류를 몇 가지 준비해라 그러면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일주일 정도 안에 담당자분이 현지 답사를 오셔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이렇게 인허가를 내주시니까요. 서류상으로는 크게 복잡한 점은 없습니다. 예, 객실 정리, 청소 등 해보지 않은 일에 관해서 농어촌 민박 준비하시는 사장님들께 네. 노하우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아, 예. 몇 가지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노하우는요, 손님하고 자꾸 대면하지 말아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관리하는 시간이 많은 일들은 가급적이면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베큐라든가요, 아니면 자쿠지나 수영장을 하면 물론 숙박률은 좋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컨셉이 먹히는 곳도 있는데 이 관리하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고요. 그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에 대비해서 숙박료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숙박률이 또 저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청결과 친절이 가장 우선입니다. 좀 덜 친절해도요, 숙소가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오십니다. 그리고 홍보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제주가 좀 무서운 것이요, 올 봄에 우리 숙소에 왔으면 가을에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도 다시 올 확률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올 봄에는 애월 쪽에 묵으시고 가을에 올 적에는 저 동쪽에 성산 쪽에 묵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제주 여행을 오시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도셔야 다시 저희들 숙소에 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 숙박률이 높으면 한 30%나 50%는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숙박률을 높여라 하는 것이 또 노하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은 제가 깨달은 노하우인데요. 제주살이에 대한 소통을 원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제주 좋아서 놀러 다니다가 입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내려오신, 특히나 주인분이 서울말을 쓰신다거나 하면 꼭 물어보세요. 눈치를 보시다가 사실만 하세요? 또는 제주살이 괜찮으세요? 돈벌이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어떨 때는 펜션을 운영하면 수입은 어떠냐,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실 때 진솔하게 대화하셔서 좀 가까워지시면 평생 단골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노하우라면 노하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약입니다. 예약 플랫폼이 정말 많잖아요. 아, 그 많죠. 꼭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는지와 네. 어디를 이용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꼭 이용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처음에 오픈하실 때는
반드시 그 힘을 좀 빌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운영하신다거나 블로그를 잘 운영하셔서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입소문으로 예약이 꽉 찬다면 굳이 이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오픈했을 때 특히 1년 동안은 무조건 이용하셔야 되는데 요 3, 4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에어비앤비, 두 번째는 네이버 예약, 세 번째는 떠나요닷컴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메프, 쿠팡 다 따로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동시에 다 진행해 주는 곳이 떠나요닷컴이라는, 뭐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떠나요닷컴이라는 이 3, 4만 홍보를 해두시면 이곳에서 알아서 이렇게 홍보가 되고요. 또 노하우를 말씀드린다면 각각의 회사마다 수수료율이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그 손님분들이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가장 저렴한 네이버 예약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이버에서 우선순위가 되시려면 잘 아실 겁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노하우입니다. 어쨌든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처음에는 무조건 이용하시고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재방문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달에 한 번씩 내려오시는 그런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뭐 1년에 한 번, 많이 오셔야 2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 특수에 묵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농어촌 민박을 하려고 한다면 비품 관리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그에 대해서 노하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노하우 가까운 곳에 둬라. 예를 들면요, 신축을 할 적에 비품실을 작은 공간이라도 2층에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급하게 소품들을 이렇게 갖다 드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불이 갑자기 오염이 됐다거나 뭘 쏟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1층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만약 1층에 있다고 예를 들면요, 그런 린넨실이 1층에서 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에 구겨질 수도 있고 또는 어디에 쓸려서 오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린넨실은 가까운 곳에 두고요. 또 하나의 노하우라면 많은 것들을 비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충전기 정도만 있어야 되는 거지, 옆에서 뭐 사무도 볼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노트북 거치대 있어야 되고 뭐 책상도 하나 있으면 좋고, 처음엔 이렇게들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분들은 비즈니스 호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업소에 왔을 적에는 또 농어촌 민박업 같은 경우는 각 객실이 협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구조 자체가 작은 평수만 해당이 되니까 이러한 협소한 숙박 공간에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마시고 최소화하는 것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핸드폰 거치대, 그 다음에 잘 적에 틀어놓을 수 있는 작은 무드등, 그리고 식탁은 안 놓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식탁 놓지 마시고 간단하게 펴서 뭐 간식이나 포장해 오신 것을 드실 수 있는 작은 상, 요 정도만 필수로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배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또 청소 상태도 깔끔해지고 훨씬 좋으니까요.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린넨실을 가깝게 두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관리도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고온다습하다고 했잖아요. 1년 내내 습기가 머무는 섬이기 때문에 제습기, 그러니까 건조실을 따로 준다거나 또는 확실하게 말려서 침구를 갖다 놓는다거나 하지 않으시면 그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장마철, 지금 같은 고사리 장마 또는 곧 다가올 실제 장마에도 습한 기후로 인해서 곰팡이 냄새가 날 수가 있으니까 숙박업을 하신다면 이 점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고온다습한 제주 기후에 맞춰서 제습기를 반드시 쓰시고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설명 간단하게 들었는데 굉장히 유익한 팁만 알려주셨어요. 네.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다음은 아마 최종 끝판왕 정보일 것 같아요. 바로 홍보입니다. 네. 홍보에 대한 방법과 노하우 전수 부탁드릴게요. 예, 숙박업에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오픈 이벤트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주에 계신 분들도 친척들이 많이 놀러 오고 친구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내 집에 뭐 남을 재우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피해 안 드리고 같이 저녁 늦게까지 어울리다가도 내 숙소에 가서 편하게 씻고 자고 다시 만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숙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주는 오픈빨이 먹히는 곳이라고 있잖아요. 어느 하나 숙소가 생기면 한번 우리 뭐 친척이 내려오면, 제사 때문에 내려오면 한번 그쪽에 한번 추천해 볼까, 이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픈 이벤트를 한 6개월 정도 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픈 이벤트는
가장 중요한 게 저가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컨셉이고요. 그 외에도 뭐 조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뭐 자쿠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저렴하게 한 50% 정도 그 부대 시설은 이용비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오픈 이벤트를 하시고 그 오픈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곧 사용하신 솔직한 후기를 남기시거든요. 근데 부담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한 후기를 남겨달라. 또는 퇴실하실 때 불편하신 사항이 없었냐고 진심되게 물어보시면 작은 거지만 주춤주춤하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편은 상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벤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은 것들 말씀하시거든요. 아니면 그러네요. 와인 오프너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것들 리뷰를 귀담아 들으셨다가 적용을 하시는 것도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손님들의 의견으로 시정 보완을 해서 네, 맞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오픈 기간 동안 많은 손님을 좀 겪으면서 시정 보완을 불만 사항이나 기타 불편한 사항을 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수정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시즌에 돌입했을 때 그런 것들이 안 나오게, 그런 불만 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되게 산뜻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역시 총평과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숙박업소 운영에서는요, 첫 번째도 청결, 두 번째도 청결입니다. 고온다습한 제주에서는 특히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게 이렇게 습한 철에, 고사리 장마철이나 또는 여름에 그 장마철에 특히 관리를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미지라는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집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집사람은 식당이나 또는 뭐 베이커리 또는 커피숍을 갔는데 주인분이 뒤에 나와서 계속 담배 피우고 이런 데를 안 갑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뿐만 아니더라고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손으로 그대로 음식 만들고 그 손으로 그대로 커피 드린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관리, 뭐 청결과도 관련되잖아요. 뭐 흡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시더라도 좀 안 보이는 곳에 청결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친절, 꼭 친절하셔야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친절해 주시고 친절한 행동이나 그 마음가짐이 나오시려면 고객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초반에 숙박업 맨 처음에 한 20년 전에 시작할 때 손님이 이렇게 꽉 차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뭐 만나면 뭐 프리어그도 하고 이렇게 친했던 동생들한테 좀 소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이 서운하셨겠죠. 그래서 손님이 뚝뚝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청결과 친절 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재방문율이 높아지실 겁니다. 물론 1년에 뭐 얼마나 내려오겠냐 하겠지만 작은 숙박업소는요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저희 숙소 같은 경우도 많이 오시는 분들은 한 6번, 뭐 적게 오시는 분들은 한 3번, 4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오시더라고요. 작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마음만 잊지 않으신다면 재방문율은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재방문율이 한 30% 이상만 된다면 원활한 운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명심하셔가지고 농어촌 민박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이미 제주도민이 되시는 거고요. 좋아요는 열심히 할 수 있게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